안녕하세요. 법무사 백강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0년도 법무사 1차 시험을 첫 번째로 합격했을 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미리 써놨습니다. 법무사 1차 시험 공부했을 때 문제집, 책하고 문제집입니다. 저는 헌법은 문태한 OX집으로 기본 잡고 객관식 문제집을 추가했었고, 상법은 문승진 핵심정리집으로 공부를 했고 객관식 문제집을 또 추가했습니다. 민법은 박효근의 OX 문제집으로 기본 잡고 객관식 문제집을 추가했고요. 민사집배법하고 공탁법은 김정호 법무사님의 핵심 정리집으로 잡고 객관식 문제집을 추가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은 김미영 교수님의 객관식 문제집으로만 공부했습니다. 이때 공부 방법은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그때 당시 2019년도 시험까지 떨어졌을 때 헌법, 상법이 굉장히 어렵고 외울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결론 내린 거는 유튜브 보고 공부 방법에 대한 유튜브를 좀 보고, 그때 어떤 의사 유튜브로 알고 있는데 뭐 1357 15인가 뭐 어떤 그런 법칙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공부하면 된다고 해서 나도 이 방법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그때 당시 제가 했던 방법은 이렇습니다. 헌법을 제일 못했기 때문에 헌법 문태한 OX를 먼저 공부합니다. 그럴 때 OX 문제집에 헷갈리는 거 모르는 거는 연필로 별표시를 해놓고, 그러고 다음에는 상법 문태한 교수님의 핵심정립을 더 다시 보면서 외워야 될 거 한쪽에다가 숫자들, 뭐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총회냐 이사회냐 뭐 대표이사냐 뭐 그게 대한 뭐 과반수냐 3분의 1이냐 이런 거 다시 조그맣게 정리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지문들 중에 내가 모르는 지문들, 와 이거 진짜 왜 이런지 이해 못하겠다 그런 지문들 다시 또 별표시해 놓고, 그러고 상법이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헌법에 모르고 몰랐다고 표시해 놓던 것들을 한번 쑥 읽어보고 다시 상법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민법 OX 문제 당연히 풀어보죠. 풀어보고 틀린 것들 체크하고 모르는 헷갈리는 지문들 별표시하고, 우선 샤프로만 별표시죠. 그렇게 별표시하고 민법이 끝났다. 그럼 다시 헌법 몰랐던 것들 다시 복습하고, 상법 다시 복습하고, 민법 한번 다시 복습하고, 그 다음 민법 끝나면 민사집행법 똑같이 핵심 정리집으로 우선 보는 거죠. 핵심 정리집을 읽고, 민사집행법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별표시이긴 해요. 그렇게 연필로 샤프로 한 번씩 보고, 이 민사집행법이 또 끝나면 헌법 한번 또 틀린 거 보고, 상법 틀린 거 보고, 민법도 틀린 거 보고, 민지법도 틀린 거 한번 보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공탁법 보고, 공탁법도 똑같이 핵심 정리집에서 외워야 될 거 정리하고, 이제 뭐 금액 같은 거 있죠. 1000만 원이냐, 뭐 인감증명서 필요하느냐 이런 거 정리하고, 이 공탁법이 또 끝나면 다시 또 헌법 틀린 거 보고, 상법도 헷갈린 것들 보고, 민법도 보고, 민지법 보고, 공탁법도 보고, 그러고 나서 또 부동산 등기법 객관식 문제집 풀고, 여기서 외워야 할 것들, 뭐 신청 정보가 뭔지, 첨부 정보가 뭔지, 그리고 외워야 될 것들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것도 체크하고, 틀린 문제들, 헷갈린 지문들 별표시했던 거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 부동산 등기법 끝나면 다시 헌법 틀린 거 보고, 상법 틀린 거 보고, 또 헷갈렸던 것들이죠. 민법 보고, 민지법 보고, 공탁법 보고, 부동산 등기법 다시 또 복습하고, 계속 사이클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부동산 등기법까지 끝나면 그때 이제 객관식 문제집을 풀었어요. 객관식 문제집을 풀고 나서 헌법을 다시 또 OX 문제집도 보고, 상법도 OX 핵심 정리집 한번 보고, 민지법 한번
민법이죠. 민법 한번 보고 틀린 거죠. OX 헷갈린 것들. 민지법도 또 보고, 공탁법 보고, 부동산 특기법 보고. 또 다시 상법, 객관식 문제집을 풀고 틀린 거 다 체크하고, 이때는 헌법 OX집하고 객관식 문제집을 틀린 것들 다 보고, 상법 틀린 것들, 핵심 정리집에 나왔던 것들 보고, 민법도 보고, 핵심 이제 OX 문제집, 민지법, 핵심 정리지, 공탁법, 핵심 정리지, 부동산 특기법, 객관식에서 틀렸다고 헷갈렸던 것들, 정의했던 것들 보고, 또 상법 객관식까지 풀었으니까 민법 객관식 문제집 풀고 나면 다시 문태환 OX집 보고, 객관식 문제집도 보고, 또 상법 핵심 정리집 보고, 객관식 문제집도 보고, 민법도 OX 문제집 보고, 또 틀린 거 보고, 민지법도 핵심 정리집 보고, 공탁법 핵심 정리집 보고, 부동산 특기법 객관식 문제집 보고, 이 사이클로 또 다시 또 민지법 객관식 문제집 풀고, 헌법 똑같이 상법, 민법, 민지법, 공탁법, 부동산 특기법 이렇게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씩 또 보고 나면 여기에 추가한 게 그 시험볼 2020년도니까 2020년도에 기출문제죠. 법원 채용시험, 법원직 채용시험 그 문제집도 추가해서 보고 똑같이 그렇게 추가해서 관련된 것도 추가하고 계속 이 사이클로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할 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 복습하는 데만 해도 거의 일주일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시간이 단축되면서 이때쯤 되니까 이때는 거의 10번 정도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을 다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헌법 웬만한 거 다 외우고, 상법도 거의 대부분 숫자든 뭐든 다 외워지고, 민법은 정말 판례 다 외워지고, 민지법은 이제 헷갈린 것들이 아직도 그때는 정리가 안 됐을 때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외워지고, 공탁법도 뭐 돈 1,000만 원이냐, 인감증서 필요하느냐, 뭐 집회통지서, 통지서 같은 게 필요하느냐, 통지서 같은 거 뭐가 있으면 필요하냐, 이런 것들 다 외워지고, 부동산 특기법도 당연히 똑같이 외워지고.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헌법을 제일 어려워했어요. 왜? 기본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도저히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OX 문제집으로만 보고 OX 문제집을 펴고 문태환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헌법이 정말 자신 없고 했는데 2020년도 시험 봤을 때 제가 객관식 점수죠. 78점인가 맞아요. 그 전에 맨날 50점 맞다가 그 전에는 맨날 50점, 55점 이렇게 맞다가 78점으로 맞아요. 거기에서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헌법이었어요. 헌법 20문제 중에 18개가 맞더라고요. 이렇게 OX집 문제집하고 객관식 문제집으로만 잡았는데도. 그러고 나서 상법도 그때 당시 기억을 못하는데 잘 맞았어요. 민사집행법이 제일 안 나오고 나머지들은 잘 나왔어요. 부동산 특기법도 제가 엄청 잘 나온 걸 기억해요. 민지법만 진짜 안 나와요. 민지법은 안 나온 이유는 나중에 2차 공부방법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정말 이렇게 잡았더니 점수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78점 맞고 마음 편하게 2차 공부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 공부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기본서로 많이 못했고, 기출문제 나왔던 핵심 정리집을 먼저 정리하고 그 부분들을 내 것으로 만들면 객관식 문제집에 나왔던 문제들은 거의 겹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잘 풀리고 많이 외워지고, 그리고 모의고사, 학원들 모의고사 봐도 핵심 정리집, OX 문제집, 객관식 문제집 여기서 벗어난 문제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봐요. 진짜로.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법무사 시험 객관식 문제 지문이 엄청 길어요. 한 페이지에 3문제, 많아야 4문제. 제대로 풀었는지
다시 검토조차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나니까 지문 읽을 때 이 지문 틀린 지문인데? 라고 체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3번 문제,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3번 지문 틀렸네? 체크하고 바로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고, 마킹할 때 좀 여유가 있고, 이 나머지 두 과목, 우리가 말한 가족관계 등록법이나 상업등기법, 이거 시험 볼 때 시간이 좀 여유는 있었어요. 근데 이런 트레이닝 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던 거지, 이건 두 개는 뭐 어차피 뭐 학원 모의고사 외에는 뭐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아마 시험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 두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근데 제가 이렇게 6과목을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시험 보니까 정말 이 두 개의 과목까지 읽어볼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래서 누가 만난다, 누가 공부만 말려달라 하면 저는 무조건 이렇게 하라 그래요. 핵심 정리집으로 웬만하면 핵심 정리집 있으면 핵심 정리집으로 잡고, 그게 없다면 OX 문제집으로 잡아라.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이것도 모르는데 기본서를 본다? 기본서 보면 이만큼인데 이걸 다 보고 이 객관식 문제집을 이해하고 풀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가능하죠. 근데 저처럼 직장인으로서 그 짧은 시간에 공부하기에는 OX 문제집이나 핵심 정리집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도 계속 이렇게 추천합니다. OX 문제집, 핵심 정리집. 뭐 교수님들이야 뭐 각자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OX하고 핵심 정리집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이걸 하고 나서 추가로 뭐 객관식 한번 훑어본다든지 해도 돼요. 그러나 직장인들은 그거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만 풀어도 시간이 부족하고, 객관식 문제집 풀 시간 없다. 그러면 OX나 핵심 정리집만으로 일단 먼저 잡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효과를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공부했던 1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제가 2차 공부했던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